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이 군에서 경찰로 넘어간 날을 전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외에 정부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외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날린 260여 개의 오물 풍선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북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의사들은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2조 원대에 달하는 재산 분할 금액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날을 전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외에 정부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연락을 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의 통화는 외압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은 즉각 의혹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3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마친 직후 이 전 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마지막 통화가 끝나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을 전후해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최소 40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 동안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최소 40번 넘게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이첩 회수와 항명사건 수사 지시 등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통화가 전혀 없으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날려보낸 오물 풍선에 대해 어젯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걸 비꼬아 말한 걸로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쪽으로 오물과 쓰레기가 든 대형 풍선을 보낸 데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민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막지 못한다고 밝힌 걸 되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을 성의의 선물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남쪽을 향해 날린 오물 풍선은 그젯밤 9시부터 모두 260여 개에 달합니다. 비누라는 글씨가 찍힌 포장재, 뒤엉킨 전선, 인분과 오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남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풍선에 단 봉지에는 타이머를 달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낙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풍선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대를 넘어 서울,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낙하된 풍선은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하고 있고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린 직후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GPS 교란으로 혼란을 유도해 보려고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오물과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14분쯤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사흘 만에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틀 전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최근 여러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이 반영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증원에 반발해온 의사들은 오늘 저녁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강경 투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각 대학이 내일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합니다.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각 대학이 내일까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게시하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각급 학교에서 이제 정원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 요강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의사들은 반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전국에서 한국의료 사망 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 집회를 엽니다. 정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밀어붙임으로써 한국 의료가 붕괴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의협은 수도권에서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9시에 집회를 열고 이 밖에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옛 전남도청, 대전시청에서 촛불을 밝힙니다. 의협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이면택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다들 정신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 내가 가장 선두에 서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는 1억 원을 주라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노 관장이 항소한 건데 2조 원으로 올린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1988년 결혼했습니다.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1심 진행 중에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인 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선 주식에서 현금으로 재산 분할 형태를 바꾸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2심에선 최대 5조 원으로 평가받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와 이에 따른 재산 분할이 주요 쟁점입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고 이 돈이 SK그룹 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6년의 혼인 기간 동안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전 대통령 사유라는 영향력도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들어온 적이 없고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되려 특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지난해 안 검사를 탄핵 청구한 국회 측은 안 검사가 탈북민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하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안 검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실체적 진실을 판단받으려 기소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난민촌을 공격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사용된 폭탄이 미국산으로 파악됐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면서도 미국이 뒤로는 전쟁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29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난민촌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The continued pattern of significant civilian harm resulting from incidents like Sunday's airstrikes undermines Israel's strategic goals in Gaza. 수많은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군의 라파 난민촌 공격에 사용된 폭탄이 미국에서 지원한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무기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폭탄 파편은 미국산 소구경 폭탄 GBU-39의 꼬리라고 전했습니다. 탄약 잔해의 일련 번호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탄약 부품 제조업체의 것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일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 do not know what type of munition was used in that airstrike. I'd have to refer you to the Israelis to speak to that. 갈팡질팡하는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에 내부 반발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 국무부 한 고위급 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최근 사임했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고위급 직원의 네 번째 사임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8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안보 보좌관은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단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유일한 형사재판이라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주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n listening to the charges from the judge, who's, as you know, very conflicted and corrupt, because of the confliction, very, very corrupt. Mother Teresa could not beat these charges. These charges are rigged.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배심원단 12명은 트럼프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이날 결론을 못 낸 배심원단은 다음 날로 심리를 연장했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제 공은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에 넘어갑니다. 집행유예로 끝낼 수도 있지만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항소를 할 게 확실한 만큼 2심 재판은 내년 이후 열리게 됩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적지만 박빙의 대선에서 유죄 판결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달 초 트럼프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유죄가 내려지면 지지를 철회하거나 재고하겠다는 의견이 20%나 됐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재판은 4건이지만 이번 재판만 11월 대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더 관심이 모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낮 12시쯤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북쪽에서 연이은 지진에 이어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약 3.4km 길이의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약 50m 높이로 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화산이 분화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5번째이고 가장 최근은 3월 16일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의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전국 대학가 곳곳이 축제 중입니다. 아이돌 등 공연이 늘어나면서 외부인에게 유료로 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어제 열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축제에선 팬들과 학생회 사이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공연 전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받았고 물건을 둘 곳이 없다면 풀숲에 던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응원봉은 물론 가위, 부채, 우산도 들고 가지 못했다는데 가져간 짐을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다면서 공항보다 지나친 소지품 검사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 저녁 9시 공연까지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웠다면서 총학의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공연의 뒷얘기를 밝히며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신한대학교에선 아이돌 엔믹스의 공연 도중 음악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를 멋지게 소화한 점이 화제가 됐는데 의도된 퍼포먼스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한대 총학생회라고 밝힌 한 글에선 저만 알기엔 아까운 사실들을 풀어보려 한다며 음향 사고는 미리 전달받은 퍼포먼스였다고 알렸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과 학생회의 실수를 팬들이 지적하니까 공개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 엇갈립니다. 학교 행사를 외부인과 함께 즐기는 만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더 필요해졌습니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가 만든 파운데이션이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Is the darkest shade of a Korean foundation. K-뷰티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시도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진 건데요. 흑인의 피부색까지 제대로 커버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색을 내놓으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여러 인종의 피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This is the darkest shade of the Euphoria foundation. This is black face paint. 한국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으니 그저 외국 일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이거를 사셨는데 제일 어두운 걸 갖고 와가지고요. 졸업사진을 망친 졸업사진이 제가 안 보일 정도예요, 진짜. 미국의 법원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이 화상으로 심리에 참석했는데 운전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Mr. Harris, are you driving? Actually, I'm pulling into my doctor's office, actually. 현지 시간 15일 미국 미시간주의 지방법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한 판사의 표정이 인상적인데요. 펜을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No, I'm looking at his record. He doesn't have a license. He's suspended and he's just driving. 판사는 피고인이 오늘 저녁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 갇힐 예정이라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피고인은 뭔가 잘못됐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혀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방송 출연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한시적으로 출연할 수 없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KBS가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주로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출연 기준을 정하는 건데 앞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세론 씨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한 씨 등이 KBS 출연이 정지됐습니다. KBS는 김 씨가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청원이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영구 출연 금지 단계는 아니지만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규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김 씨가 구속되면서 소속사 역시 폐업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은 더 이상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폐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이 구속됐고 소속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황입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현금성 자산은 16억 원. 하지만 선수금 등 회사의 부채는 126억 원에 달해 김 씨와 소속사 측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조소입니다. 정부의 비자금에 투자하면 최대 15배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창고 속 5만 원 뭉치와 피라미드처럼 쌓인 금괴 같은 출처 모를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곰팡이 쓴 창고 안에 5만 원권 뭉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듯 한국은행이 적힌 십자 형태의 띠도 둘러져 있습니다. 이번엔 금괴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금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영상이 좀 이상한데 피해자는 이걸 보고 속았습니다. 이들은 영상 속 지폐와 금괴를 정부 비자금이라고 속였습니다. 비자금 유통 과정에 투자하면 최대 15배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은행에 담보를 할 수 있는 담보자금을 좀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연금이라든지 포함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가 이 말을 믿지 못하자 이들은 금괴 보관창고 팀장 역할을 하며 금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23년 10월 26일 20시 50분 사장님 물건 보러 오십시오. 이 영상을 본 피해자는 6차례에 걸쳐 2억 7,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돈을 가로챈 60대 2명은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이 돈 빚 갚고 생활비로 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한번 연락도 없이 적은 돈 내고 큰 돈 만질 수 있는 요행은 로또 말고는 없다는 것. 사기 안 당하려면 명심해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영화 괴물을 재현해 만든 조형물이 결국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철거됩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있는 46개의 미술 작품을 모두 조사해 철거할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강변에 출몰한 돌연변이 괴물. 꼭 잡은 손을 놓친 아빠는 어린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2006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입니다. 여기 나온 괴물은 실제 여의도 한강변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고 박원순 시장이 1억 8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제 키보다 큰 3m, 그리고 전체 길이는 10m가 넘습니다.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니 뭔지 모르겠다, 흉물스럽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자연 경치랑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있어야 되나? 영화를 안 본 친구들이랑 온 적이 있는데 왜 저런 게 한강에 있어? 라는 친구. 서울시는 다음 주에 이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완전히 폐기 처분합니다. 조형물을 가져다 쓰겠다는 기업도 있었지만 저작권을 가진 영화 제작사가 반대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이런 미술 작품이 46개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이 녹슬고 낡은 어선 조형물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꾸준히 흉물 논란이 있어 왔는데 서울시는 전부 실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만들 때도 큰 돈을 들였던 이런 조형물, 철거에도 하나당 수백만 원씩 세금이 들어갑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동안 더위는 여전해서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1호 태풍 에위니아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주말쯤 사라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